자, 이제 드디어 삼국이 하나가 되는 삼국 통일을 배우게 될 텐데요.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바로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신나 있겠네요. 가장 신나 있는 신라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가 제일 잘 나갔던 나라였니? 아니죠. 가장 늦게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고요. 특히 다른 나라는 왕을 왕이라고 부를 때 신라는 마국간도 아닌 마리간이라고 부르질 않나. 대단히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늦게 발전한 나라인데 결국 마지막에 웃는 나라는 다름 아닌 신라였다. 자, 근데 신라가 통일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을 보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단어 보니까 뭐야, 발해라는 나라가 또 건국이 됐네요. 자, 발해는 또 어떤 나라인지,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나당 연합이 결성되었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다는 거죠. 나당이라는 말은. 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라의 삼국통일의 가장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배경 보면 일단 백제의 의자왕이라는 왕이 의자에만 있는 왕이 아니라 아주 젊었을 때는 용감하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업적을 세워요. 특히 신라가 한강유역을 다 차지했었잖아요. 어느 왕 때? 진흥왕 때였죠. 이때 백제는 어느 왕이었죠? 성왕이었죠. 근데 진흥왕이 성왕 백제한테 배신 때리고요. 한강을 다 차지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백제가 또다시 신라가 적이 되고요. 이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의자왕이 아주 강한 공격을 퍼부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돼요. 자,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신라는 또 어제의 적이었던 고구려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또 왕이 아니라 소문이 더러운 누구였죠? 연 개소문이었죠? 연개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연개소문을 만나러 신라에 누가 갔느냐? 그 밑에 적으시면 돼요. 신라의 봄, 가을을 좋아하는 김춘추죠. 김춘춘이 아니라 김춘추. 자, 이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고구려에 갔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 가서 우리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좀 우리가 공격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연개소문이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연개소문은 야 니네가 우리 고구려 땅, 응? 우리 평양을 수도로 옮기고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강 그 상류까지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웬 개소리야라고 연개소문한테 이제 당황스러워했겠죠.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연개소문과의 어떤 협상이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 거예요? 당나라에 간 거예요. 당나라. 나당. 그래서 연합이 된 거예요. 이때 당나라의 왕이 누구였느냐? 우리 고구려 연개소문한테 안시성에 가서 아주 대패하면서 눈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었던 그 당나라의 황제이자 중국 황제 탑3 안에 드는 이 황제가 누구예요? 당태종이었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야, 고구려 1대1로 해서는 좀 쉽지 않겠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복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차에 누가 와가지고 동맹을 요청한 거야? 김춘추가. 김춘추가. 그래서 이제 당태종은 그래? 오케이. 렛츠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중에 이 나당 연합군은 어느 나라를 먼저 공격을 했을까요? 백제예요, 백제. 그래서 이 백제가
삼국 중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우리 백제가 우리 삼국의 중앙주권 국가 수립은 4세기 근초고왕 때 가장 먼저 그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멸망도 가장 먼저 하네요. 660년. 근데 보통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지배층이 이렇게 분열이 돼요. 지배층의 분열. 어?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힘을 하나로 똘똘 뭉쳐도 힘든 판국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고 있으니 나라를 지키겠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 백제는 지배층의 분열. 아까 그리고 의자왕이 나중에는 이제 좀 거만해가지고요. 선천궁녀라는 뭐 궁녀를 데리고 뭐 놀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왜곡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왕과 귀족들 또 귀족들 간의 분열 때문에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을 막아내기 좀 어려웠대요. 그러나 끝까지 결사대를 이끌고 결사대 몇 명? 몇 명? 5 다우전드 5천이죠, 여러분들. 백제의 그 유명한 5천 결사대. 자, 신라는 몇 명이야? 5만이죠. 근데 백제는 5천 결사대를 이끈 자, 누가 끝까지 저항했느냐? 이게 백이에요. 계백. 자, 계백 장군. 결사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결정했다는 얘기야? 죽음을. 그래서 이제 5천 결사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백 장군이 좀 이건 좀 약간 좀 어? 좀 어이가 없긴 한데요. 누구를 죽이고 갔니?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고 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처자식 죽이고 왔는데 야 우리도 죽음의 무릎 쓰고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죽었죠. 그래서 결국 오천결사대는 결국 이제 패배하고 김유신의 신라 군대에 패배하고 백제는 멸망했다. 자 근데 백제가 멸망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비성이 함락됐다라고 보면 돼요. 사비성. 근데 여러분들 사비성만 백제의 사비성이 이제 수도성이긴 하지만 사비성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주류성도 나오는데 내가 주류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주류성 등등 여러 성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흥운동 역시 왜 실패했을까요? 멸망한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 때마저도 어떤 일이 벌어져? 역시나 지배층의 분열이에요. 지배층의 분열. 또 서로 왕이 되겠다고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응? 게다가 이제 그 백제가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다른 나라 있죠. 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그래도 야, 이제 의리는 좀 있나 봐요. 백제가 멸망당했다는 얘기 듣고 백제 플러스 백제 부흥운동 플러스 왜가 이제 어디랑 나당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백강에서 지금의 그 금강이에요. 거기서 일대 전투가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개의 나라 2대 2로 이루어진 월드 클래스의 전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일에 이 전투에서 왜 백제 부흥군 연합군이 이겼다면은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왜군은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또 튀고요. 결국 이제 여기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또 나당 연합군 이 부흥운동군이 있었던 주류성을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어떻게 됐다? 성공 실패? 실패. 실패하고 말아요. 자, 근데 이제 고구려도 볼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가 이제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이제 딱 고구려만 남았잖아. 그럼 당연히 백 신라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거를 뻔히 알았을 텐데 왜 고구려는 이걸 막지 못했느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지배층 간의 권력 다툼이야. 응? 또 싸우고 있어요. 자, 누구가 싸웠냐면 일단 고구려는 영계소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영계소문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나라를 잘 지켰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 영계소문이 죽어요. 하필 이때 죽어. 근데
연개소문의 그 직책이 대망리지라는 직책이에요. 대망리지. 대망리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때 당시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망리지가 왕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연개소문이 휘두르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연개소문이 죽었네. 자, 그러면 대망리지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첫째 아들이었던 연남생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둘째, 셋째 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연남건이고요. 셋째 아들이 연남산이에요. 연남산. 자, 그러면 대망리지 자리를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차지했겠니? 연남생이 차지했겠죠. 근데 이 연남건과 연남산 이 둘째와 셋째가 의기투합을 해요. 그래서 저 형님을 몰아낸다면 내가 대망리지가 될 텐데 가지고 둘째 연남건이 연남산과 힘을 합쳐가지고 연남생을 쫓아내요. 어? 그래서 연남생이 쫓겨나요. 그 연남생이 어디로 갔느냐? 당나라 군대에 투항을 해요. 그래서 결국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누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까요? 연남생이. 이 사람 누구야? 연개소문의 장남이에요. 원래 고구려의 대망리지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중국의 군대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당시 고구려를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 형과 동생이 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고구려가 막아낼 수 있겠냐 이거야. 고구려 군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대망리지인데 이분이 당나라 군대로 우리를 쳐들어와? 대단히 멘붕이 왔겠죠. 그래서 결국 이 때문에 멸망을 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고구려, 이 잘 나가던 고구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지. 또 이번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부흥운동, 검모잠, 이름이 검모잠이에요. 검모, 잠을 많이 잤나? 자, 그다음에 안승, 이런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검모잠 장군이 또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제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또 안승은 또 다시 항복하고 결국 한마디로 부흥운동군 역시 뭘로 실패했다? 내부 분열로 실패했다. 여기 또 나오네요. 다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 자, 그러면 백제 고구려 쫄딱 망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신라가 통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누가 도와줬니? 당나라가 도와줬죠. 갑자기 당나라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당나라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 그 밑에 보시면 안동의 도부.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자. 어. 자, 안동의 도부, 웅진의 도독부, 계림의 도독부. 자, 안동은요, 평양에 설치한 것이고요. 웅진은 공주, 계림은 경주에 설치한 거야.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고요. 웅진은 백제의 수도였었죠. 계림은 신라의 수도예요. 각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자, 뭘 설치했다? 도호부 내지는 도독부죠. 자, 이 도독부나 도호부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요거 잠깐만요. 요거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일본이 조선에다가 뭘 설치했죠? 총독부 설치했죠. 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독부나 뭐 도호부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총독부 같은 거예요. 총독부. 결국은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야욕을 보인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약속하고 다르잖아. 원래는 백제는 신라가 통치하고 고구려는 평양 이북의 땅만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 나라를 다 먹겠대.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신라하고 당나라가 또 전쟁을 해요. 다 그래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라를 고구려 부흥군이 도와줬대요. 역시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같은 민족인 고구려 부흥동 신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먼저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끈한 당나라는 우리 먼저 선빵을 날려 해서 또 쳐들어오는데 자, 이 당나라의 공격을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했느냐?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로 매소성과 기벌포인데요. 자, 매소성은 육군. 자, 육군. 자, 기벌포는 포니까 포구겠죠. 해군. 늘 각각 우리가 승리했던 전투예요. 자, 이 당나라의 육군과 해군을 매소성 기벌포에서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야욕을 포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삼국 통일은 완수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676년에. 자, 우리 매소성 전투하고요. 기벌포 전투는요. 우리 그 밑에 81페이지 요거 보시면서 한번 가실게요. 이게 어디 있는지는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이니? 매소성 전투 여기 빨간 색깔로 할게요. 여기 매소성 전투. 그다음에 여기 밑에 기벌포 전투. 당의 수군을 기벌포에서 당의 육군을 매소성에서 각각 격파했기 때문에 이제 신라가 온전히 자 여기를 통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평양 밑에 대동강 밑에까지. 근데 아쉽게도 위에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당나라가 그 위쪽 고구려 땅은 차지한 거예요. 좀 아쉽기는 하죠. 자,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우리는 동시에 체크를 해야 돼요. 먼저 의의는 그래도 우리가 전쟁이 끝났고 각각 따로 놀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야욕을 또 좌절시켰다라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 문화의 기틀,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하지만 한계는 대동강 이북의 옛 땅, 옛 어느 나라 땅, 고구려 땅을 빼앗겼다라는, 상실했다라는 고로와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우리 김부식, 이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선왕 김춘추께서 뭐 이런 얘기 하네요. 어, 바다를 건너 황제를 보고 군사를 청했는데 이유가 두 나라를 평정하여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잘한 것이다. 신라가 통일한 거는 또 당나라와 같이 연합했던 거는 전쟁을 끝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 민족 문화가 이때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삼국 통일의 의의, 즉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신채호라는 분은 독사실론에서 대단히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적으로 봐요. 자 어떻게 표현했나 볼게요.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서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주 강력하게 대놓고 비난을 하는 거죠. 결국 이때부터 우리는 외세와 결탁한 반민족적 사대적 나쁜 요소의 시발점이 되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결국 그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땅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한테 빼앗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한계점을 신채호는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따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고구려 땅은 당나라한테 빼앗겼는데 다행스러운 게 있네요. 자, 고구려 장군 출신 자, 누구? 대조영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대조영. 성이 대시예요. 이름이 조영. 자, 이 대조영. 자, 이분이 고구려 유민 앤드 싸움 잘하는 말가를 이끌고 동무산에 도읍을 세워서
발해를 건국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쪽은 통일한 신라가 있지만 북쪽은 당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도 아닌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가 유지하는 이러한 형세. 너무너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장군 출신 대종의 발해 건국 대단히 뜻깊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단원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피니시 할게요. 오케이, 안녕.